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금리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은 이제 경기도에서 이중매매 계약 사례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이 나온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계약자 요청이 있어도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하다라는 내용이죠.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합하다는 이제 결정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A씨,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에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당사자들 요구에 따라서 매각이 되면은 보증금과 월세를 상향 조정한다라는 특약을 넣어 1차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후에 이제 매각을 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건물의 가치를 높이려는 임대 요청이 있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를 해가지고 이제 공인중개사에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하면서 매각이 되면 또 임대료를 이제 상향 조정하겠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같은 날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이제 첫 번째 계약에 상향 조정한다 그걸 삭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이제 공인중개사에 요구했고 공인중개사는 이전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고 2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죠. 그래서 이제 업무정지 6개월이 이제 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위법하다 했지만 이제 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이유는 공인중개사 제도의 목적은 사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대가는 받지 않았어도 공정한 중개 행위를 담보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은 타당하다, 적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공인중개사분은 법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들한테 이중계약서는 매우 심각한 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고 있는 법 내용이죠. 따라서 이의 신청했다는 것도 뭐 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한번 공인중개사법 한번 볼까요? 예, 공인중개사법 보면은 여기에 등록 취소 사항에 보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보시면 7번에 거래계약서에서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아마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상가 쪽에서는 이제 아파트는 이제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상가 쪽은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요, 이제 매도인과 임차인, 매수자가 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제 월세 계약을 합니다. 2천에 90, 이제 2년 계약. 이때 2천에 90을 팔 경우 매도 예상 금액은 약 2억이라고 보면은 A, B가 이제 주인이 이제 임차인한테 그러죠. 매매가 되면 이제 월세를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이제 이중계약서를 써서 이제 매수자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뭐 공인중개사한테 보여줘서 실제는 높은 가격이다, 뭐 2천에 120이다라고 그런 계약서나 그런 내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A, B는 2천에 120짜리 계약서를 씁니다. 또 즉시 쓸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나중에 매매할 때 쓸 경우도 있는데. 그럼 2억 2천에 120이면 30만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예상 매도 금액은 한 2억대 초반에서 2억 5천 정도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30만 원이 올라갔죠. 2년치 720만 원, 뭐 보통 뭐 1000만 원, 뭐 1500만 원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임차인이 일시불로 받습니다. 따라서 뭐 B는 손해 볼 게 전혀 없죠. 임차인은. 왜냐하면 이제 한 여태까지 90으로 쭉 내고 있었는데
이제 임대차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것 같으면 이제 120으로 올린 거죠. 네. 따라서 A씨는 매도 계약을 이제 체결합니다. 근데 C 매수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A 매도인은 이제 2억으로 팔 거를 2억 5천에 팔았으니까 임차인한테 뭐 720만원 아니면 1000만원, 1500만원 줘도 4000만원, 4200이나 뭐 3500, 뭐 4000만원. 그냥 옛날에 있었던 2억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죠. 따라서 이렇게 이중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상가 쪽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조금 있다. 따라서 매수자 C는 위 A하고 B가 이런 내용의 계약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C는 실제 시세,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월세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매수를 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죠. 만약에 B라는 임차인이 이제 나가게 되면은 120이라는 월세를 주고 들어올 세입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90으로 이제 월세가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C는 이제 매매를 한 금액의 어떤 가격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죠. 따라서 상가 매매를 할 때 이제 매수자들은 실제 그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임대차 금액보다는 주변 시세를 근거로 해서 수익률을 계산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손해 보는 경우가 없게. 특히 이제 상가 쪽에서는 뭐 이런 이중계약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불법 이런 것들이 이제 판을 치기 때문에 상가 계약할 때는 꼼꼼하게 주변 시세를 반드시 알아보고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도움을 받을 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가는 꼭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해서 우리 이중계약서 사례를 봤는데요. 이중계약서 사례는 굉장히 많지만 특히 상가 쪽에서는 이제 유독 심하다. 따라서 상가 계약할 때는 실제 임대차 그 금액보다는 주변 시세를 파악해서 이게 올바른 금액인지 추후에 5년 있다가도 이런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부동산 분석을 하는데 민감도 분석도 그 다음에 수익률 분석, 민감도 분석도 꼭 같이 해봐야 된다. 민감도 분석을 하지 않으면 이제 아까 매수자처럼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